자, 이제 유병자 보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죠. 3개월, 또 입원 수술, 또 중대질환, 이런 것들을 몇 개월을 보느냐, 몇 년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상품이 분류가 많이 돼 있고, 유병자 보험이 자꾸 이제 확대가 되는 이유는 보험 청구, 이 유병자라고 하는 게 내가 질병이 있어서도 있지만 보험 청구를 한 거를 보험회사에서는 유병자라고 판단을 하죠. 사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그 정보를 다 보험사에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AI로 다 해가지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용정보처럼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한 것들을 보험사들이 공유해가지고 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유병자, 이렇게 청구한 이력이 있으면 유병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보통 보험이 없이 청구를 안 한 사람은 내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냥 우리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유병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기존에 이제 그 건강보험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보험사들이 더 넓어지고 있는 많아지고 있는 유병자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3, 2, 5부터 먼저 나왔죠. 3개월 이내, 그다음에 2년 이내, 5년 이내.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죠. 좀 더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3개월을 보느냐, 2년을 안 보느냐, 5년을 보느냐, 10년을 보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이제는 보험 청구 이력이 있다면 오히려 유병자 보험으로 가는 게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유병자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부담보 기간이 없다는 거죠. 일단 건강보험은 건강체들은 내가 고지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장 용종을 하나만 떼도 2년, 3년 또 어떤 회사들은 언제 떼느냐에 따라서 뭐 최대 4년, 5년까지도 이제 부담보를 잡습니다. 근데 용종은 내가 2년에 한 번씩 또는 뭐 많은 빨리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내가 건강검진하면서 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유병자로 가서 부담부 없이 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그 질병 기간들을 길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험료가 어,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유병자로 가는 게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판매 기회가 있고 최근에 제가 최근에 올 2월 달에 이 담낭 제거를 하신 그런 고객이 계셨는데 그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다 걸리잖아요. 수술을 하니까. 입원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생명하고, 하나손보하고 KB손보에 3NO, 3땡오, 수술하고 입원을 보지 않는 걸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거는 또 가입이 바로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고객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나 무슨 질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 입원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해와봐. 그럼 헤어지면 내가 가입해줄게. 이런 분들 실제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번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가 깼어요? 사인할 수 있으면 수술 받으면서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다. 그만큼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가입하기가 쉬워졌는데 거꾸로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체는요,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보도 있고 또 조사해보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병자는 고지할 게 없다 보니까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입시키기는 쉽지만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의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2년, 3년 입원 수술하고 중대질병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질병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입원한 일이요? 뭐 사실 뭐 입원을 하고 수술했는데도 저 없어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입원하고 수술한 거는 기억들을 합니다, 고객들이. 그리고 암내심, 큰 질병이 걸린 것도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근데 3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되는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건 좀 이따 보고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체를 하는 걸 보세요. 소견이 아니라 이런 의료행위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이 1번을 우리가 간과하고 가입을 시켜놓으면 1번에서 안 돼가지고 보상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장모님이 어깨가 안 좋으셨는데 제가 간병인 보험을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사시는데 동네에 이제 뭐 척병원이나 뭐 이런 그 정형외과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저는 그 사실을 사실 몰랐고 분당 서울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썼죠. 나중에 이제 보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세 군데 병원을 가보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정형외과를 가서 보니까 거기서 수술 소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상받았던 거 다 토해냈는데 이것처럼 이 3번은 사실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술한 경우, 나 수술한 적 없어, 입원한 적 없어. 근데 필요 소견이에요. 소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번, 3번은 중대 질병이나 또는 입원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하고 내가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1번은 사실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심사를 하고 고지 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하는 보험회사 최고 전문가들의 판례와 조정 결정도 학습하지 않아서 추적 관찰과 추가 검사, 재검 사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기껏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다가 추적 관찰을 추가 검사, 재검사로 판단한 보험금 심사 담당자에 의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소비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근 들어 보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되었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많은 문의가 있는 유병자 보험 고지 의무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25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사항입니다. 긴 기간에 관한 질문부터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소비자가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년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해서 수술했지만 최근 5년 이내에는 입원도 수술도 받지 않고 약만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325 유병자 보험은 보험 청약 시점에서 2년 전에 입원 또는 수술을 했다면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또는 입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있어서 고지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상해인 경우 고지를 해도 보험회사의 자체 심사 후 보험 계약을 인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의사에게 입원 필요 소견이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는데 그것을 소비자가 잘못 이해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소비자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지사항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그래서 정작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이 밝혀져서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소비자가 325 유병자 보험 가입 후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은 보험 계약 체결 전 3개월 내 초음파 검사 및 AFP 검사를 권유받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소비자는 유병자 보험 1번의 고지사항 중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에 대해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인데요. 부산지방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같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주기적인 경과 관찰 필요 소견을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지사항에서 말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는 청약서에 있는 질문 항목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의 질문은 의사에게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소비자를 처음 진찰 또는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입원시켜서 치료하던가 수술을 했을 테니까요. 의사는 지금 자신이 진찰 또는 검사한 사람 몸에 질병이 의심되는 소견은 있는데 그 질병명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검사하거나 재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 사건 해당 법원은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추가 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 재판 속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검사, 재검사는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 고지사항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심사보험에서는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추가검사,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 물어볼 뿐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해석은 추가 검사 의미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 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사실상 병원에서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 검사로 확대 해석되어 보험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이런 해석 기준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정 결정에 해당 소비자는 325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미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 보건소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의료기관을 찾아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분들에게 유병자 보험을 판매하면서 약 복용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통해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를 한 후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것을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서 살펴본 법원의 시각처럼 이 소비자가 한 달에 한 번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처방받은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인 추적 관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가 간편심사보험 1번 질문에 해당할까요? 보통의 경우 갑자기 몸이 아프면 동네 의원부터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료한 의사가 직접 치료해주지 않고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료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동네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이기도 하고 전문 검사 장비도 없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의사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를 써주고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간편심사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서 물어보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간편심사보험 가입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었다면 사실대로 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지하기 싫다면 3개월이 지나서 청약하면 됩니다. 이렇듯 추가검사, 재검사와 추적 관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 의심 소견은 있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가검사, 재검사이고, 의사가 이미 환자의 건강 상태 또는 질병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진찰하는 것은 추적 관찰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의료 현장에서는 복잡하게 뒤섞일 수 있어서 보험금 심사 담당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지만, 심사를 하고 고지 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하는 보험회사 최고 전문가들의 판례와 조정 결정도 학습하지 않아서 추적 관찰과 추가 검사, 재검사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기껏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다가 추적 관찰을 추가 검사, 재검사로 판단한 보험금 심사 담당자에 의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소비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나마 위 소비자처럼 직접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 회복이 되었지만 혼자 힘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제는 소비자가 판례와 조정 결정을 공부해서 보험금 심사 때 잘 대응하고 보험회사에 호소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회사 담당 심사자들은 이제라도 판례와 조정 결정을 제대로 학습해서 그 내용을 심사에 제대로 반영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을 잘
보셨을 텐데 아주 짧고 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번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소견을 받을 수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적 관찰과 추가 검사의 차이를 잘 설명을 해줬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고혈압 당뇨약을 계속 드시던 분들이 우리가 물어보질 않잖아요. 왜?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해서 정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기 위한 한 것은 추적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암 환자들이 5년간 추적 관찰을 계속 같은 검사를 받으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어느 날 가서 근데 너무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검사를 해서 약을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약을 먹다가 또 어느 날 어떤 이제 정적으로 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 해보고 약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적 관찰이 아니겠죠. 이거는 재검사나 추가 검사가 된 거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기적인 그런 검사 이외에 다른 그러한 그 검사를 통해서 약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3개월이 지나서 하든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입할 때는 쉽지만 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서류상으로만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골절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이제 랜덤으로 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그 외주를 주죠. 손해사정인의 이제 외주 준 그 직원들이 와서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예전에는 백지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세 군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이상 써달라고 하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절대로 건강보험공단은 해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내가 감기도 갖고 뭐도 갖고 그런데 이렇게 협박을 하죠. 이거 안 해주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럼 거꾸로 그거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왜 건강보험공단의 그 정보, 질병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로 분류되는데 그거를 요청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제가 실제로 그런 손해사정인들이 있어서 고객들이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해서 실제로 제가 그 통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안 받고 보상을 받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보험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가입받을 때는 쉽게 해주고, 그리고 정작 보상 나갈 때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 고객들이 기억을 못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알리르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리르문은요, 상법에 나와 있는 법의 내용이에요. 그냥 약관상에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헌법 안에 있는 상법으로 분류되는 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는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리르문은 우리가 법으로 정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는 임의대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3개월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체는 이거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게 또는 7일 이상의 치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허리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5년 이내에 어떻게 돼요? 7일 이상 치료라고 돼 있죠. 그럼 나는 요번에 가서 3일밖에 안 받았어. 그래갖고 이걸 고지를 안 했네요. 또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현장 심사가 나와서 이렇게 써줬더니 동네 병원 가갖고 뒤져봤더니 5년 동안 7일 이상이 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한 번 갔을 때 연속으로 7일이 아니라 동일한 부위의 그런 치료를 합산해서 5년간 7일 이상을 받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투약도 자, 31일이 넘어가면 이거 무조건 30일이 넘어가면은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혈압이나 당뇨는 이제 간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손해사정을 하는 친구들은 30일 이상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일주일, 이주일이 오다가 이제 좀 더 괜찮아지면 한 달, 3개월, 6개월치 약을 져주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받아요. 28일, 27일, 30일 안 넘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상 투약, 그다음에 7일 이상.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 그 근접된 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오래 살아갖고 모든 정보가 그 동네 병원에 다 있다. 그럼 뒤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르문은 참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원망을 받는 건 우리잖아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꼭 물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장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저희 그 질문지가 있습니다. 뭐 5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어떤 이런 행위를 받은 고지의 의무의 내용을 고객이 체크하고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고지의 의무 때문에 고객이 불성실하게 난 없어요. 정말 실제로 입원 수술도 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설계를 해보면 그냥 아니오라고 해서 다 고지해서 올리면 질병이 있으면 친절하게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를 띄워주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며칠 입원했고 무슨 수술했고 뭐 통원 치료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전화 와 그랬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의 의무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간편에서는 받아주는 거는 쉽게 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필요소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가 가서 추적 관찰의 의미에 해당되는 그러한 검사와 의료 행위를 받는 거는 이게 추가 검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초에 내가 어떤 뭐 다 고혈압 당뇨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고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심장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검사해봐라. 어떤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것들은 추가 검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질병을 이미 의사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하고자 하는 거는 추적 관찰이다라는 거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어떤 필요 소견이나 재검사 소견이 있었다라고 하면 3개월이 지나서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3년이 지나면 우리 시험 볼 때 그 문제 나오죠? 3년이 지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3년 동안 그 내용을 알지 못했으면 고지의 의무 위반일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난 3년을 버틸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법인을 처음 했을 때가 2017년인데 전곡이라는 이제 연천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 팀장님이 자기 이제 그 언니의 형부죠. 언니의 이제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랑 있을 때 가입을 한 건데 고지하지 않고 당뇨 고지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2017년만 해도 이런 간편이 없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비싸거나 안 되다 보니까 당뇨를 가입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지하지 말고 약탕 기록이나 이제 이런 기록은 안 나와서 3년만 버텨라. 근데 다른 걸로 해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한 거죠. 이게 약 먹고 있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안 되고 해지당하죠. 그런 거는 가족 이럴지라도 하시면 안 돼요. 3년만 버티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 내용은 우리가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연령대를 보고 40대, 50대 이상 된다 그러면 좀 더 귀찮을 정도로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와서 설계를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이분이 보험이 아주 없는 분들 위험하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보장 분석할 때 등록해서 가입된 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라도 청구한 게 실손이 있으면 뭐라도 청구한 게 나오면 그 이력을 띄워주니까 그렇게라도 확인을 좀 해야 된다. 특히 유병자의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2번, 3번보다는 1번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금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객들하고 잘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25 유병자 보험은 이제 건강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의 어떤 질병 이력이나 언제 입원 수술을 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고 그거를 피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잖아요. 요 1번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제가 상품의 종류와 또 구분하는 것들 회사별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병자 보험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더라. 왜? 보험 청구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바로 아는데 그 시작은 고지의 의무부터 시작을 한다. 상품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설계 매니저들한테 맡기다 보면 알아서 또 이런 질병 이력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알림 메시지가 오잖아요. 뭐 질병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확인해서 거기에 피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찾고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큰 특징이 어, 부담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입하고 물론 1년 이내는 50% 되는 그런 보상을 제한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담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고객의 질병 상황이나 고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분이 지금 필요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객하고 있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